일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3,800대가 한국에서 고철로 바뀔 전망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한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천국의 섬이라고 불린 모리셔스를 그야말로 지옥으로 바꿔버린 일본은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일본 요코하마를 떠나 미국으로 가던 57,000톤급 자동차 운반선 신세리티 에이스호가 주인공입니다. 신세리티 에이스호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화재로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는데 현재 통영 바다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 배에는 3,800대가 넘는 일본산 자동차가 불에 탄 상태로 남아있어 해양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자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영 앞바다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인정한 청정해역으로 굴과 가리비 등 각종 수산물 양식장이 밀집된 곳입니다. 2차 오염이 진행될 경우 국내 수산물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최근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된 쓰레기를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일본 요코하마를 떠나 미국으로 가던 57,000톤급 자동차 운반선 신세리티 에이스호에 불이 났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생한 화재로 선원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화물선에 실려있던 일본 자동차 3,000여 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사고는 재산 피해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해상사고로 기록됐죠. 문제는 일본 선사가 운영하던 이 선박의 국적이 한국 국적으로 바뀌면서 일어났습니다. 관련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끝나고 이 선박은 국제 중고 선박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에 국내 한 선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약 35억 원의 해당 선박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한국의 일본 영사관을 통해 선박의 임시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영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선박은 울산과 마산, 여수와 목포 등에서 정식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해 예인선에 이끌린 채 남해안 일대를 한 달 가까이 떠돌았습니다. 이후 예인선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선주가 해경에 긴급 군환을 요청했고 배는 경남 통영시 안전국가 산업단지에 입항하는 데 성공합니다. 문제는 화물선에 불에 탄 자동차 3,800여 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주가 이런 사실을 알고 선박을 구매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불에 탄 자동차를 국가 간 이동이 엄격히 규제되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바젤 협약으로 불리는 국제 협약에 따르면 불에 탄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타이어, 브레이크액, 부동액, 배터리 등은 OECD 국가 간 황색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에 나섰지만 일본 정부는 불에 탄 자동차의 경우 일본에서 수출한 폐기물이 아니라며 자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법령과 유사 사례를 찾아 분석하고 일본 정부와 수차례 문서를 주고받으며 화상회의까지 거듭했지만 일본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국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일본에서 선박을 사들인 선주는 차량의 폐기물 처리가 끝난 뒤 불에 탄 선박의 이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0월쯤 통영 바다를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박을 그대로 놔둘 경우 청정바다의 땅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통영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국 한국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통관 절차를 마친 불에 탄 자동차들은 최근 하역 작업을 시작해 앞으로 2달 동안 경기도의 한 전문 업체로 옮겨져 전량 폐기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도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아예 하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절차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이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허점은 없었는지 이번 사례처럼 폐기물이 선박에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의 바다에 피해를 입힌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양 섬나라인 모리셔스 앞바다를 기름 유출 사고로 초토화시킨 것이 대표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모리셔스에 8월 10일 기름 유출 사고 방제 전문가 4명과
외무성, 국제협력기구 직원 각 1명 등 단 6명을 투입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진을 모리셔스에 보낸다고 밝혔는데 이진은 6명에서 1명이 늘어난 7명이며 국립환경연구소 연구원과 환경성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모리셔스 사고 현장에서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모리셔스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일종의 실험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과거 필리핀 해역에서 일본 선사의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4일 아사히 신문은 볼보,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 3,300여 대를 싣고 일본으로 향하던 다이아몬드 하이웨이호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기다리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에 대한 우려보다는 일본인들이 차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야말로 전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1993년 당시 일본 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는 러시아가 저장 장소가 가득 찼다는 이유로 방사성 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는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예일친과 양자회담을 열고 더 이상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게 했죠. 당시 호소카와 총리는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27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러시아와 똑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오염수 방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한국의 수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한국에 대량의 불에 탄 자동차 폐기물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방사능 폐기물까지 보내려고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국은 2020년 들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쓰레기를 다시 들여오고 있습니다. 평택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11월 쓰레기를 재활용품이라고 속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적발됐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5,177톤 중 480톤으로 40피트짜리 컨테이너 53개 분량에 달합니다.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와 제주도 등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민다나오 섬에 방치돼 있던 생활 폐기물 5,177톤 중 1,800톤은 제주도산 폐기물임을 확인, 각각 65대 35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평택과 제주는 지난 2월 1차분 552톤, 3월 2차분 570톤, 4월 3차분 862톤 등 총 1,984톤을 국내로 들여와 처리해왔으며 나머지 폐기물도 연내 모두 반입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본처럼 주변국을 의식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갈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과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의 책임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모습이야말로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한국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